고압적인 태도, 사실 우리가 고압적으로 안 하는데도 그런 태도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지만 다 아실 거예요. 주파가 다 뭐가 있나요? 괜찮아요. 직장 생활 중에서 갑질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88.6%의 사람들이 갑질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물어봤어요. 직장 생활 중 본인이 갑질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3.3%의 사람만이 본인이 갑질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갑질을 당한 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본인이 갑질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열등감 콤플렉스에 해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파민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 권력이나 권위를 발휘해서 이거 해! 만약에 시켰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뇌에서는 약간씩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권력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힘, 내 신체적인 힘이 발생했을 때도 무슨 호르몬이 생기냐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생기거든요. 힘을 이렇게 쓸 때도.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힘이지만 추상적인 힘을 발휘할 때도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생성이 돼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생성이 되면 동시에 도파민도 생성이 돼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내가 이거 해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내 머릿속에 짧은 쾌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 뭐냐? 인간 뇌 속에 있는 천연 마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한 번 중독되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마약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권력을 쥐는 순간 뇌 구조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있을 때는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었던 것도 직장 상사로 갈수록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렇게 자꾸 바뀌는 이유가 내가 좀 더 편안한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라이 제로 조직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직장 내 악질 10명 중 7명 보스래요. 갑질에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직장 상사가 항상 처음부터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밑에 직원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직원이라고 갑질 안 할까요? 사실은 제가 갑을병정 중에서 병 아니면 정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보는데 솔직히 바깥의 입장에서 보면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만약에 결제 라인이 있다면 누가 가장 갑질을 많이 할까요? 협력업체예요. 누가 더 많이 할까요? 사원, 대리, 상대적으로 계급이 낮은 사람이 갑질을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존감하고 이 갑질하고 연결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공감 능력하고도 연결이 굉장히 많이 돼요. 갑질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 도파민 때문에 공감 능력이 결여돼요.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대우를 받는 계급이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대접 받으려고 그 권력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갑질할 수 있고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라도 해당이 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인식했더라도 우리는 쉽게 변명합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변명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상대방이 나 무시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네가 먼저 일단 취직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 협력회사라든지 민원인도 그렇고요. 민원인도 우리를 파트너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도 그분들을 파트너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 직장 상사도 부하 직원 파트너라고 인식하고, 부하 직원도 상사를 파트너라고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런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어렸을 때 그냥 상사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말았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태도가 달라진 게 공부도 많이 했지만 어떻게 하느냐면,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면 화 안 냅니다.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면 그냥 웃으면서 그냥 잘 넘어가요. 근데 같이 오랜 기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계속 같이 관계를 맺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매일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편하지만 내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지하게 얘기했더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얘기했더니 진지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웃으면서. 아유, 팀장님 그러면 안 되시죠? 막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바뀌고 나니까 다 알아들어요. 바보 아닌 이상 다 알아들어요. 사회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고 기분 나빠하시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좀 갖고 계시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단순히 갑과 을, 갑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서열의 문제, 문화의 문제들을 좀 더 균형 있게 존중